우리가 나이가 75세쯤 되었을 때 90% 이상의 사람은 죽거나 파산한다. 단지 8%의 남자와 2%의 여자만이 재정적으로 독립하며 인구의 1% 이하만이 부유하다.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1%의 사람만이 아는 걸까? 아니면 그들이 더 똑똑한 걸까?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일까? 더 열심히 일한 것일까? 단순히 행운이거나 운명의 축복일까?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이 맺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의 특별한 관계를 찾고 있다. 하지만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고독 속에서 사랑을 찾고 염원하는데도 좀처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랑이 우리가 갈망하는 최고의 것이라면 어째서 이혼으로 깨지는 가정이 엄청난 숫자에 이르고 있을까? 왜 부모들 중 어느 한쪽만이 홀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것일까? 왜 도시에는 고독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걸까?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흔히 듣는 대답이 단지 행복하고 싶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극소수의 사람만이 행복한 것일까? 제약회사의 제품 중 매출이 급성장하는 약이 왜 우울증 치료제일까?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리 적은 것일까?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지금 3가지 질문 들으셨는데요. 미소님들은 곧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질문의 내용은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에서 저자인 아담 제이 잭슨이 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질문 3가지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실존 인물들을 가명으로 바꾸고 저자가 만난 지혜로운 남녀들을 결합해서 형상화한 인물을 중국 노인이라고 칭하고 실존 인물들과 중국 노인의 대화 속에서 질문의 답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앞날에는 분명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해야 더 나은 삶이 다가오겠지요. 성공은 마음이라는 의지와 더불어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부의 원칙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찬찬히 들어보시고 성공의 짝꿍인 마음을 찾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의 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성취합니다. 삶 속의 모든 상황은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신이 번 돈은 정확히 자기가 믿는 자신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품거나 믿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열렬한 욕망의 힘. 당신이 풍요로운 부를 누리지 못했다면 아직도 풍요로운 부를 향한 열렬한 욕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열렬한 욕망이 없다면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이든 치를 각오가 되어 있을 때만 열렬한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단, 자존심, 건강, 인간관계는 제외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새 유령의 접근법을 통해 불타는 욕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겪어야 했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돈이 없기 때문에 겪고 있는 현재의 모든 고통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바꾸지 않을 때 앞으로 겪게 되는 온갖 고통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풍요로운 부를 소유했을 때 누리게 될
온갖 즐거움을 상상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 아는 명확한 목표의 힘. 내가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를 명확히 안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목표에 대해 명확해야 합니다. 목표를 성취해야 하는 이유와 목표를 성취해야 하는 시기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면 부유해지고 싶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 재산, 하고 싶은 일의 규모를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늘 긍정적인 현재 시제로 서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부터 몇 월 며칠까지 10만 달러의 돈을 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적어놓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읽으면 좋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목표를 이루는 상황을 자주 시각화해야 합니다. 목표를 성취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부는 그 자체를 위해 돈이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의 힘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체계적인 행동 계획의 힘. 목표를 확실히 성취하고 싶다면 반드시 체계적인 행동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률과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 보았다고 생각할 때 아직도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이 한 가지를 명심하세요. 어떤 일이든 성공하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도 체계적인 행동 계획, 둘째도 체계적인 행동 계획, 셋째도 체계적인 행동 계획입니다.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작성하고 목표마다 10가지 계획을 이용하세요. 직업을 찾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음의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이런 유형의 일을 즐길 수 있는가? 이 일은 나의 적성에 맞는가? 이 일을 통해 내 사업의 목표와 경제적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가? 필요한 지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아는 전문 지식의 힘. 전문 지식 없이 풍요로운 부를 쌓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컨대 세무, 투자, 재무관리의 전문 지식,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 고객의 수요와 욕구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을 말합니다. 지식은 확고한 목적을 향한 실천적인 행동 계획을 통해서 체계화되고 잘 적용될 때만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당신 스스로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대한 답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실패를 뒤집을 수 있게 하는 끈기의 힘. 성공은 한 번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와 성공하지 못한 자의 차이는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끈기에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못했을 때는 늘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한 일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오래 지속할 만한 것인가? 이 방법은 늘 다시 시도하도록 용기를 북돋을 것입니다. 석공의 정신과 끈기를 배워 결코 멈추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든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은 노력으로 늘 성공할 것입니다. 미래의 부를 창조하는 지출 통제의 힘. 명심하세요. 부는 지속적인 수입을 창조하는 것이란 것을. 지속적인 수입을 창조하지 못하면 결국 돈은 고갈되고 맙니다. 마치 흘러 들어오는 물이 없는 호수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출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풍요로운 부를 창조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벌었는지가 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번 돈으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가 부를 결정합니다. 지출을 통제하면 현재의 수입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더 많은 수입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한 사람은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수입의 일부를 나의 것으로 떼어 놓으세요. 수입의 10%를 떼어 투자를 하세요. 그것은 미래를 위한 부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속임수와 거짓은 결국 밝혀진다. 성실의 힘.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와 말, 심지어 생각조차도 부메랑과 같습니다. 늘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불성실한 수단과 속임수로 부를 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하지요. 일이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떤 행동을 고려할 때 먼저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이것은 합법적인가? 이것은 도덕적인가? 이것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가? 가족이 이 일을 알기를 원하는가? 이 일을 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신념의 힘. 자신이 믿는 프로젝트에 대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동 계획을 세운 뒤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용감합시다. 전능의 힘이 도울 것입니다. 실제 그런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신의 직관을 믿고 따라보세요. 자신 안에 신념을 창조하기 위해 자기 암시를 반복하세요. 자주 반복하다 보면 잠재의식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는 신념을 가지고 용감하게 행동할 때가 왔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기를 돕는 것, 관용의 힘.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남을 돕지 않고서는 어떠한 부도 성취하기 힘듭니다. 남을 돕는 것은 자기를 돕는 것입니다. 소득의 10%를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도록 하세요. 무엇을 베풀든 몇 배로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남을 도우면 풍요의 느낌이 잠재의식 속에 각인됩니다. 지금까지 저자가 책 속에서 부의 원칙으로 성공한 사람들 10명과 만나서 기록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하나의 비밀을 읽어나가면서 미소님들의 인생도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 속의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합니다. 모험.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면 얽힐 위험이 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위험이 있다. 대중 앞에서 이상과 꿈을 드러내는 것은 그 이상과 꿈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사랑하는 일은 짝사랑이 될 위험이 있다. 살아가는 일에는 죽음의 위험이 있다. 기대할 때는 실망의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한 번도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그리하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이런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을 회피할 수는 있지만 배우고 느끼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에 갇힌 노예라서 자유를 상실한 존재이다. 오직 모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